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먹는 것으로 장수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장수하면은요, 다 먹는 거를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장수부터 알아볼까요? 장수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단서가 붙어요. 요즘은요, 살기 싫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살기 싫어, 나 오래 살기 싫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요, 장수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장수가 되는 거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95세를 못 살고 여자가 100세를 못 살면은 의학적으로는요, 조기 사망이라고 합니다. 거꾸로요, 95세 100세가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95세 100세를 뭘로 취급을 해요? 이걸 장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의 장수는 100세를 넘겨야 그게 장수죠. 네. 그게 장수인데요, 그래도 95세 100세까지 살겠다, 이걸 장수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95세 100세라면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장수입니다. 장수마을, 장수촌 또는 장수인,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실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재한 거를 다 보게 되잖아요. 그게 신문이 됐던 TV가 됐던. 그래서 이제 TV 다큐라고 하는 것에 한국인 PD가 가가지고 이제 또는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장수마을, 불가리아의 장수마을, 오키나와의 장수마을 가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묻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고. 네, 꼭 묻죠. 네, 한국 기자는 반드시 묻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먹는 것으로 장수한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작 거기에 장수인, 오래 이제 사는 사람들은 물으니까 대답을 하죠. 본인은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네, 다른 대답도 해요. 근데 묻지 않은 걸 대답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은 거를 그냥 그렇듯하게 또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포장을 해서 대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게 모든 것인 양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먹는 것으로 오래 산다, 먹는 것으로 건강하다, 잘못 먹어서 병이 든다, 잘못 먹어서 단명하다, 이런 믿음은요,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특이한 믿음입니다. 그런 편견을 좀 잠시 접으시고 그냥 다른 나라에 가셔서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편견을 빼고 어떻게 보면 색안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안경으로 보면요, 온통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빼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한 요소로 얘기를 하지, 그게 모든 요소로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게 아주 그냥 특별한 요소로, 모든 요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 물질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네, 내 몸의 구성 요소는 내가 섭취한 것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는 맞아요. 물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먹느냐? 네, 그것은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앞서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한다 또는 무엇을 생각한다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 물질인 건 맞지만은 그 진짜 과정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입니다. 어떻게 먹기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장수의 비결이 뭘까요? 네, 그게요, 먹기가 아니고요, 지나치지 않기입니다. 지나치지 않기. 내 몸맘이 있죠. 네, 삶이라는 것은요, 내 몸맘과 내 몸맘이 처한 상황 또는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네, 이건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 몸맘의 영향이요, 환경보다 적어요. 상황과 환경의 부담보다 약해요. 그러면은 지나치게 되겠죠.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네, 반대 경우는 내 몸맘의 역량이 또는 용량이라고 해도 되겠죠. 역량이
환경과 상황의 부담보다 커요. 네, 그러면 이게 반대로 남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침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그게 질병, 단명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남김이 되면은 무병장수의 근간이 되는 거죠. 장수인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요, 무엇을 먹는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평생 동안 지나침이 매우 적다입니다. 그 지나침이라는 것은요, 내가 몸쓰기가 지나치든지, 몸쓰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일하기, 놀기,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몸쓰기죠. 또는 마음쓰기가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기, 갈등하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쓰기죠. 또 습관도 있습니다. 네, 습관이라는 것은 먹기, 또는 뭐 담배 피기, 술 마시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한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공통이 뭐냐면은 지나치지 않다입니다. 이 지나침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다 또는 역량이 큰 사람들은요, 부담이 커도 나한테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치고 뭐 환경이 나빠도 내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용량이 작은 사람, 역량이 작은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되죠. 네. 다른 말로 하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편합니다. 지나치지 않고. 반대로 역량이 적은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또는 쫓기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적은 상황과 환경의 부담에 지나치게 되죠. 지나치지 않기, 즉 남기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만 해보세요. 그게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은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하루 일하기, 돌보기, 놀기, 모임 다 합쳐서 10% 남기기, 즉 지나치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남긴 기력으로 운동하기, 이게 전부거든요. 이것만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안 하던 사람이 할 때는요,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를 덜 하기가 돼요. 네, 이것도 내 몸의 회복 훈련이 보통 2주면 되거든요. 2주에서 길어봐야 1개월입니다. 2주에서 1개월만 덜 해보세요. 그러면은 덜 하기가 그 이후부터는 남기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더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기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더하기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장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남기세요.